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입니다.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7번째 영상이고요. 보건 기준에서 첫 번째 영상입니다. 보건 기준은 총 3편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건 기준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파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쪽은 뭐 당연히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용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됐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위주로만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쪽으로 지금 이제 기계 안전이나 건설 안전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 기준을 사실 내가 해야 되냐. 1차 시험 때문에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2차, 3차에서 나올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안전이나 건설 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1차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고요. 중간중간 스킵하시면서 필요한 부분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 기준. 이번 영상에서는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허가 대상 유해 물질, 금지 유해 물질이 있는데요. 이 유해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 종류가. 근데 이거를 다 외워야 되냐? 저는 안 외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이게 용어가 다 영어로 된 용어들이라 또 되게 길고 비슷비슷한 것도 많은데 이게 항상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오지선다로 했을 경우에 박스 안에다가 그 관리 대상이랑 허가 대상을 쭉 이렇게 섞어 놓고 다음 중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을 하고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제 고르게끔 나와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왔었습니다, 여러 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걸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이거 이제 저쪽 별표에서 보시면은 보건기준 쪽 파트 별표에서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근데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버렸고 대신 이 보건기준 파트에서 내용은 조금 좀 열심히 공부하고 갔죠. 왜냐면 이거를 버린 대신 다른 데서 가져가야 되니까. 예, 지금 1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장애 예방 정의 있는데요.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특별 관리 물질, 그리고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중요한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의 정의는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이죠. 그러니까 안전보건 규칙에서 나와 있는 그 정의 용어 이 용어가 뭐냐? 그거는 그냥 넘겨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그게 뭔지를 꼭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언젠가 이게 보기로 나오든 지문으로 나오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임시 작업과 단기간 작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 쪽에서도 이게 언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임시 작업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라는 거지. 24시간. 근데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행하는 것은 작업을 제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단시간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명심해서 좀 봐주시고 이거 나옵니다. 이거. 예. 어렵게 나오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 뭐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다음 중 뭐 안전보건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그냥 제가 그냥 이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은 뭐 갑이 어떤 공장에서 하루에 30분 작업을 한 경우 뭐 B 또 무슨 다른 유해 물질로 뭐 1시간을 작업한 거 이렇게 어렵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1차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적용이 제외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요 숫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4m가 넘는 요거 한번 좀 봐주십시오. 네,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쭉 넘어가시면은 여기 임시 작업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단기간 작업의 설비 특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국소배기 장치의 설비 특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여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여기도 증기 발생 면적이 넓어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엄청나게 넓은 경우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여기 다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림을 조금만 그리는 건데 엄청나게 넓은 경우. 그리고 왜냐면 이 엄청나게 넓으면 제한적으로 환기가 된다라는 개념을 보시고 이거를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환기 장치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국소 배기 장치나 밀폐 설비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두 내용은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출 기준이 이거 나왔었고요. 요 노출 기준이 100 ppm 이상인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그 다음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오염원이 이동성이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소배기 장치의 성능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보건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 매우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안전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뭐 이것까지 다 일일이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그냥 스킵했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작업장의 바닥 불치출성 재료, 부식의 방지.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누출의 방지. 예, 여기 보시면은 뚜껑, 플랜지, 밸브, 콕 등 이 접합부에 대해서는 데스킷으로 해가지고 누출을 방지해야 된다. 이 고무 바킹 같은 거죠. 이게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보 설비, 긴급 차단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경보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금속류, 산, 알카리오, 가스상태 물질류 1일 평균 합계가 100리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 물질의 경보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만 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요거 바닥을 불치층 재료, 부식 방지 조치, 누출 방지 조치, 경보 설비, 긴급 차단 장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쉽게 나오면 이렇게 요 위에 걸로 위주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 요 내용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업 방법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설비나 부속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유해 물질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 작업 수칙을 정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1번부터 9번 요거 암기 사항입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탱크 내 작업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을 개조, 수리, 청소, 설비 탱크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식이 가진 이 관련된 사람이 이 경험이 유무가 많은 사람이겠죠.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직접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계급으로 모두 개방하고 그다음에 이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다음에 오염된 경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 즉시 몸을 씻어야 되고요.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특정 그리고 장애 입원지 없는지 우려를 확인해야 되고요. 관리 대상 유해 설비 내부를 환기 장치를 해서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시작 전에 강목의 조치를 취할 것. 유기함을 넣었던 탱크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뺀 거죠. 빼 있고 거기 들어가 있었던 곳에 들어갈 경우에는 배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고 희석물이나 수증기 탱크 등으로 배출시킬 것. 요 내용이 요 지금 이 두 개 내용이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냥 보시기에도 되게 문제를 잘 내게끔 보기도 많고 이거 보시면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잘 나온 부분입니다. 맞죠? 봐주시고 사고 시의 대피 같은 경우는 기능이 저하가 상실된 경우, 그다음에 오염되거나 관리된 위험물질이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특별 관리 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 관리 물질의 고지. 고지는 이 여기에서 작업하는 그 작업자한테 교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교육이고 이 특별관리물질 취급시 적어야 하는 사항에 보면 이름, 명칭, 취급량, 내용, 보호구 있는데요. 이게 이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외워 놓으시면은 계속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 예. 그리고 사용 전 점검. 덕트와 배풍기 분진 상태, 덕트 접사포 헐거워진 여부, 회기 능력, 그 밖에 불소배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요 내용은 기계안전 쪽에서 자주 나오고 산업안전 기사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예. 이거는 내용은 되게 적지만
의외로 이 공부하시는 양이 많다 보니까는 이걸 다 못 적어내시거나 이걸 다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본이다. 왜냐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명칭 등의 게시. 지금 요 명칭 등의 게시 그리고 요 부분 이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게 유해 물질은 다 이걸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나왔었습니다. 지도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기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리 대상 이제 명칭, 인체에 영향, 유의사항, 보호구, 방제 요령 요것들은 아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저장, 관리, 청소 봐주시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 세척시설 설치를 유해성 등의 주지, 이 주지도 이제 교육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 작업자들한테 이 내용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작업 전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호구 착용 방법, 그다음에 대피 시 응급조치, 뭐 이제 두 개가 들어가고 나올 뿐이지 이 지금 보시면 요 명칭 및 특성, 영향, 그리고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대처 방법 요거는 계속 똑같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호구 여기서는 보시면 이거를 좀 잘 읽어보셔야 될 게 제가 노란 줄을 일일이 쳐놨는데 이 탱크에서 내부에 세척 페인트칠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가 방독 마스크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요게 송기 마스크에서는 요 두 개고, 그 다음에 송기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에서는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이거는 이 유기화합물 넣었던 탱크, 세척 및 페인트 칠 업무, 그리고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송기 마스크고요. 참고로 송기 마스크는 요게 송기 마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동으로 이렇게 이 빼주고 넣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송기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한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폐 설비나 국소배기 대지 유효기업 취급 업무,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물 취급 업무, 요 업무에서는 요것 또는 요거를 지급해도 된다라는 거죠. 착용하도록 구분해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허가 대상 유해 물질 및 성면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물질과 지금 이 물질은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요것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요 정의, 그다음에 제조가 뭐냐, 우리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그다음에 사용, 성면해체 작업, 가열 응착, 그다음에 가열 탈착, 이 정의 기본적으로 읽어주시고, 이 허가 대상 유해 물질에서의 설비 기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저기 각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급소배기 장치의 성능. 이거는 이게 너무 내용이 쉬워서 저는 이걸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스 상태가 초당 0.5m. 초당입니다. 초당. 입자 상태가 초당 1.0. 이 빨아들이는 게 그림이 참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제어 풍속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국소 배기 장치의 성능이 이거가. 그래서 이거가 잘 나와요. 이게 나오면요. 국소 배기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같이 나오면서 이게 섞여져서 같이 나오네. 이거 하나만 단기평으로 물어보는 거는 산업안전기사에서 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출액의 처리는 중화, 침전, 여과 밖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는데 참고로 중화, 침전, 여과 방식은 뭐랑 똑같으냐면요. 우리 수돗물 쓰시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수돗물의 그 여과 방식이 이 방식대로 합니다. 중화, 침전, 여과.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내용으로 좀 인지를 해주시고 제가 요 단어를 말씀드리는 건 이게 보기 지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출입의 금지 대상은 이게 지금 허가 대상 물질이든 관리 대상 물질이든 이 유해 물질은 다 이게 동일한데요. 여기 보시면 출입을 금지시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금지시키고 왜 여기를 금지했는지 이 내용을 적으라는 거죠. 요 내용이 위에 또 나와 있었고요, 아까. 예. 그다음에 흡연 금지, 명칭의 게시.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서 나왔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명칭, 영향, 주의사항, 보호구, 방제 요령. 이 방제 요령 자체가 긴급시 대처 사항이랑 같은 겁니다. 말만 이제 좀 다를 뿐이지. 그다음에 유해성의 주지. 이게 이제 교육이죠. 이 교육도 물질안전 보건 교육이랑 내용이 똑같은데 그 특성, 그다음에 영향과 증상, 영향과 증상, 그다음에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이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지 않아도 돼요. 보건 분야를. 그다음에 작업 수칙.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요 부분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이런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 목이 많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최소 5개 이상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 순서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여기 안에서 묻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료의 채취. 요거는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료 채취 전용으로 해야 되고요. 휘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적어야 되는 사항도 저는 이제 이거를 되게 쉽게 느꼈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 외워놓으면은 이게 교육으로 가든 게시해야 될 내용이든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교육으로 해야 될 내용 그다음에 게시해야 될 내용 그 출입 금지 구역에 대한 거를 그게 거의 같다라는 거죠. 이름, 명칭 물론 이거 사용량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작업 내용, 보고 그리고 이제 누출 오염시가 이게 긴급 사항이잖아요. 이 긴급시 대처 사항. 예, 그렇게 봐주시고요. 보호개 위치 이 불치특성 보호복 1개, 장갑 2개, 장화 3개, 보호용 부품 4개입니다. 예. 요렇게 4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설비 기준. 베릴륨은요. 이 저기 인터넷 쳐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이 베릴륨이 맹독성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시거나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맹독성, 예,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도 공부할 때 이거를 이 베릴륨이라는 걸 저는 단어를 처음 들었으니까요. 요즘 그래서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흑금 비행기나 아니면 의료용 기계 같은 거 만드는 그런 흑금을 만들 때 니켈이나 구리랑 같이 섞어서 이거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 성분이 이 재료가. 그래서 흑금용으로 만들 때 쓰는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뭐 참고로 생산은 미국이랑 저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베릴륨의 설비 기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3, 4, 5, 6 여기는 수산화 베릴륨인데 그다음에 7, 8, 9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에서 지금 이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밀폐식 구조를 하거나 위아래 옆쪽에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완전히 이것 그러니까 이것 다 밀폐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내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닫혀 있는 상태로 내부를 관찰해야 될게요. 이걸 열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예 이게 아예 인체에 닿지도 않게끔. 그다음에 불필수성 재료, 국소배기 장치 무조건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랑 그다음에 신체에 닿지 않는 방법, 격리실에서 원격 조정으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마치 무슨 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떤 연구소에서 이렇게 로봇이나 장갑이 낀 손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들 이제 요렇게 생긴 것들 그렇게 하는 거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죠. 그만큼 상당히 위험한 아예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하나의 절로 빼 가지고 할 만큼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 흡입 방법을 해야 되고 격리된 실내에서 해야 되고요. 이 대부분 유해 물질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 밀폐, 격리된 실내, 교육시켜야 되고 출입 금지 조치해야 되고 흡연하면 안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소 배기 장치 설치. 그다음에 시료의 채취. 이것도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전용으로 해야 되고요.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일정한 장소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수칙. 요 부분 예, 중요합니다. 예,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건설 안전에서 또 자주 나오는 성면, 제조, 사용, 작업, 해체 작업의 유지 관리 등의 조치 기준입니다. 격리시켜야 되고 바닥은 뭐 예, 불치특성 재료, 그다음 밀폐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냥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유해 물질에서는. 그리고 국소 배기 장치. 예. 이게 이제 세트죠. 격리, 바닥, 밀폐, 이거 불치투성, 밀폐 공간, 국소 배기 장치 설치. 흩날림 방지까지. 예, 이렇게 봐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 성면에서는 작업 수칙이랑 그다음에 여기 뒤로 가시면은 이 작업 계획 수립 그다음에 성면 해체 작업 시의 조치 사항이 성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 청소 방법, 그다음에 기계 진동 등 이제 분진이 흩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 깔결 등을 작업반에 방치하는 하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것도 이제 번져서 이게 묻어버서 나와 버리니까. 그다음에 누출된 위험이 있는 경우 선풍기 사용 금지. 흩날리니까요. 그리고 떴거나 꺼내는 작업, 성면을 담는 용기의 운반, 그다음에 여과제 교환, 이 모든 작업 등에 대해서는 작업 수칙을 정하고 이거를 작업 근로자한테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요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요 내용 읽어봐 주시고 예.
이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계획의 수립에 이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뭐 밀폐공간 작업 계획 수립하듯이 아니 화기 작업 계획을 수립하듯이 뭐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승만 해체 제거 작업 절차 방법, 휘날림 방지와 폐기의 방법, 근로자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고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개인 보호 지급 착용하는데 승면 해체 작업 시에는 방진 마스크 조금만 1급, 2급 안 되고 조금만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특급이라고 적어도 정답이고 특급으로 적어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 안경, 고글형입니다. 고글. 이거를 만약 고글형을 안 적으시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성면에서. 근데 보호 안경만 적으셨잖아요. 그럼 이거 틀린 답이 돼 버립니다. 보글형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입 금지, 흡연 금지, 유해 물질에서 동일합니다. 위생 설비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순서별로 해서 성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 작업자가 일을 끝나고 나왔을 때. 자,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495조 성면 해체 작업 시의 조치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해체 작업 시에는 요 경우와 그다음에 요 경우, 그다음에 요 경우, 이 경우에는 이 내용들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단제로 해가지고 미폐하게 한다는 거야. 떨어뜨리거나 만지지 말, 던지지 말 것. 이 던지면 퍼지니까. 이 성면이요. 성면은 그냥 유리 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에 이제 그 돌석자에다가 성면이니까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돌가루로 만든 면입니다. 이 엄청나게 미세한 유리 섬유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늘거든요.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게 이게 얼기설기 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성면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기에 잘 떠요, 이게. 예.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보기도 하고 만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엄청 위험하거든요. 매우 마실 경우에. 네. 그래서 요렇게 습식으로 해서 가라앉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예, 바닥에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게 참 잘 나와요, 요 부분이.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는 건설안전 준비하신 분들이라도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좀 눈여겨 봐두시고요. 이게 해체 작업이잖아요. 제거 작업이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설 분야에서도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 건설 쪽을 준비하신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면 함유율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장 금지 유해 물질. 그러니까 지금 관리 유해 물질, 허가 유해 물질 이렇게 썼어요. 근데 금지 유해 물질인데 금지 유해 물질은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금지니까 연구실에서만 쓰는 겁니다. 연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자격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지금 어 올해 3회차 시험이 시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거기에서 그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이 파트가 정말 잘 나옵니다. 예, 참고로. 뭐 제가 획득하진 않았고요. 예. 책은 제가 좀 열심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금지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장애는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연구실을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정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연구 검사 목적, 실험실 등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설비 기준. 이 설비 기준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허가 대상 유해 물질 그리고 이제 관리 대상 유해 물질, 금지 유해 물질 세 개 중에는 이 3장이 가장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요 1번, 그다음에 2번, 3, 4, 5, 6. 예. 여기서는 요거는 꼭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유해성의 주지. 이거 뭐 똑같죠? 주의사항,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 그리고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똑같습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암기해 놓으시면은 이게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든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든 그냥 요걸로 그냥 계속 간다라는 거죠. 참고로 그 지금 요거는요. 건설안전기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그 교육 근로자한테 규제해야 될 대상 5가지를 쓰시오라든가 산업안전기사에서 이 유해물질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주제에 대한 대상 그걸로 5개를 쓰시오, 4개를 쓰시오 정말 자주 나오는 작업형 필탁형 문제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보관, 출입액 금지, 용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보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색칠해 놓은 1번, 2번, 3번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흡연 금지, 누출시 조치,
축적제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세안 설비 요것도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름, 명칭, 사용량, 내용, 보호구, 그리고 사고 발생 경우의 조치 사항. 이 응급실 대처 방법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번 보건 기준 첫 번째 영상에서는 빠르게 시험에 나올 위주로만 너무 어렵게 이거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예. 사실 어려우면 내가 지금 공부하려는 분야, 그러니까 기계 쪽이면은 이제 제조 기계 쪽이면은 기계에 대한 유해 위험 방지 조치라든가, 건설 쪽이면 건설 안전 방지 조치에 대한 안전 기준이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왜냐면 그건 2차, 3차까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안전 분야신데 보건 기준이면 1차에 오지선 다 객관식만 지금 준비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 기준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지선다를 접근하실 방법으로만 봐주시고,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부분들, 요 부분들, 요거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